2024년 5월 9일 상반기죠. 일본에서 웹툰 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 기반의 만화 서비스인 점프툰이 탄생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법도 하죠. 일본의 웹툰 서비스가 한둘이냐? 그런데 의외로 일본에서 웹툰 시장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아요. 상당히 의외죠? 왜 웹툰의 역사가 짧은지, 소년 점프가 왜 점프툰을 런칭했는지 이해를 하려면 일본 만화 시장의 특성, 최근 시장의 상황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일본 만화 시장의 규모는 정말 굉장하죠. 각종 서적, 기사, 논문에 의하면 일본의 출판 만화 시장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2위인 미국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라고 하죠. 시기적으로 보면 19세기 말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테고 본격적인 산업으로 큰 것은 50년대인 데스카 오사무부터니 그 역사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일본 만화의 특징 중 하나는 제작 방식, 읽는 방식인데요. 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 만화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이유는 한자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세로 읽기의 흔적인데요. 한국 아이돌이 나오는 파야마 미도리의 만화인 걸크러쉬를 보면 일본어 대사는 세로로, 한국어 대사는 가로로 적혀 있어요. 이 세로 읽기의 흔적은 제작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일본 만화의 웹툰 진입이 늦어지는데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세로 읽기는 일본 만화의 구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읽는 방식만이 아니라 작품의 연출, 그림과 말칸의 구성 등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데요. 그래서인지 일본 만화에서는 세로 길이가 긴 말칸이 많죠. 문제는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 슈에이샤가 대만, 한국 등을 개척하면서 일본 만화의 해외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문제는 일본 만화 특유의 세로 읽기는 좌철, 가로 읽기에 익숙한 해외 사람들에겐 너무나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인쇄를 뒤집기도 했지만 이러면 오른손이 왼손이 되면서 어색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죠. 그리고 말칸의 크기는 어쩔 도리가 없었기에 가독성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만화가 편집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화의 구성을 조금씩 손보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후에 나온 만화들은 말칸을 가로로 길게 그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두 그랬던 건 아니지만요. 즉 일본 만화는 세로 쓰기가 기본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가로 스크롤에 최적화된 문화라 볼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일본을 뒤집은 사건인 스마트폰 혁명이었죠. 2010년 소프트뱅크가 일본 시장에 아이폰을 사실상 공짜로 풀면서 일본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이후 스마트폰은 사람들의 여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고 자연히 여러 산업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죠. 문제는 만화 업계였습니다. 한국의 웹툰의 경우 초창기엔 PC에서 제공되었고 페이지 이동 없이 다음 내용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로 스크롤 방식을 채택했어요. 문제는 기존 일본 만화의 구성은 오른쪽에서 왼쪽이므로 스마트폰의 세로와는 맞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일본 만화는 상당수의 경우 일반적인 스마트폰의 평균적인 화면비인 20대 9와 다르기 때문에 설령 만화를 전자판에 맞춰 재단하더라도 상하단의 여백이 남아버립니다. 즉 출판 만화는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는데 볼 수만 있을 뿐 최적화된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슬램덩크의 이노우에 타케이코 등 일본 만화가들은 자신의 만화를 디지털판으로 내는 것을 허가하지 않기도 했죠. 우라사와 나오키 등은 스마트폰에서는 자기 만화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즉 세로 스크롤로 발달한 한국 웹툰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일본 만화는 어떻게든 방식을 바꿔야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워낙 기존 일본 만화가 독보적인 입지를 갖고 있었고 일본이 쉽게 바뀌는 나라도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 배고픈 사람이 바뀌는 건 쉬워도 배부른 사람이 바뀌는 건 어렵잖아요. 물론 일본이 멍하니 있던 건 아닙니다. 보통 일본에서 이런 미디어 변화에 가장 빨리 대응하는 회사는 미디어계 공룡 가도카 그룹인데요. 이때 가도카는 투 트랙 전략을 취합니다. 출판 만화 전자서점 스토어인 북워커, 웹툰에 특화된 타테스크 코믹인데요. 즉 출판 디지털 만화와 웹툰 둘을 모두 잡으려고 한 거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 또 하나는 웹툰 작가를 찾는 게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우선 변화 문제인데요. 가로 읽기 만화는 스마트폰에서 볼 수는 있지만 스마트폰에서 편하게 보기는 아무래도 어렵죠. 스마트폰에선 세로 스크롤이 압도적으로 편하니까요. 이런 시장의 변화에서 생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장인 등 기존의 출판 만화를 웹툰 형식으로 재편집하는 업체가 탄생했지만 문제는 모든 만화를 웹툰으로 편집하긴 어려운데다 인기가 어지간히 좋지 않으면 편집병을 뽑는 것도 어렵죠. 즉 아무 만화나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가 문제인데 한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가로로 있는 종이 만화에 익숙한 작가들이 세로 만화를 그리는 건 의외로 힘들었던 겁니다. 즉 기존 작가들이 웹툰을 그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작가 수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일본 만화의 제왕인 히토츠바시 그룹, 슈에이샤, 쇼가쿠kan 등의 출판사는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들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잡지였던 겁니다. 가로 읽기 종이 만화인 잡지 말이죠. 기본적으로 일본의 출판 만화 산업은 잡지를 싸게 찍어 홍보하고 이후 단행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을 파는 형식으로 진화해 왔는데, 이러다 보니 만화 비즈니스의 모든 것이 잡지의 판매 부수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잡지라는 매체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웹툰이라면 2차 수익도 생각해야 하는데 당연히 그들은 출판사니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단행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인지 웹코믹 연재 플랫폼인 소년점프 플러스 오차 거의 대부분은 가로 읽기 만화가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인 종이가 아니라 디지털일 뿐 스마트폰과는 거리가 멀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고집스러운 회사가 왜 갑자기 전부툰이냐? 정확히 말하면 왜 이제서야 웹툰 사업을 시작한 거냐? 결론은 미래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스마트폰 보급이 활발해지자 방대한 규모의 세로 스크롤 만화 보유했던 한국의 포털들은 일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네이버 웹툰의 라인漫画가 2014년,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 피코마는 2016년에 피코마 서비스를 시작하죠. 문제는 그 결과인데요. 피코마 진출 후 1년 뒤인 2017년 디지털 만화의 매출이 처음으로 종이 만화의 매출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 중심엔 K-드라마가 있었죠. 넷플릭스를 통해 일본에서 크게 히트한 드라마인 이태원 클래스,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의 원작을 찾아보기 위해서 웹툰을 보기 시작하면서 피코마가 크게 성장한 겁니다. 물론 디지털 만화의 쾌거는 한국 기업만의 성과는 아니었는데요. 문제는 일본의 기업들이 시장의 변화를 그제서야 눈치챘던 겁니다. 이제 시대는 종이 만화를 더 이상 읽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고 종이 만화 보았습니다. 당연히 전자책보다 종이책을 더 좋아하죠. 하지만 2000년대 태어나서 2010년경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을 접한 사람들은 종이책, 종이 만화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웹툰부터 만화 본 사람들은 종이 만화를 안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2019년 2월 13일자 니케이 신문은 웹툰에 익숙한 사람들이 주 소비자가 되면 일본 출판 만화 부수는 극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했죠. 그리고 2020년 그 사건이 터집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 외출할 수 없게 되면서 사람들은 강제로 방콕을 해야 했죠.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오래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공짜인 웹툰이 급성장한 것이죠. 이때 피코마는 일본 만화 단일 플랫폼 거래액 1위를 차지했으며 일본에서 웹툰 애플리케이션 상위 6곳의 월간 이용자 수는 2021년 10월 기준으로 2,438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보다 무려 132%나 늘어난 수치였죠. 터치 게임에 익숙한 아이들은 게임 컨트롤을 불편해한다고 하죠. 스크롤 만화에 익숙한 아이들은 종이 만화를 불편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이후 주소비자가 된다면 과연 종이 만화, 가로 읽기 만화를 팔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웹툰이 급성장하면서 웹툰의 월평균 사용자 수는 무려 1천만 명, 이용자층은 10대부터 40대까지 폭넓게 분포 있었고 그 시장의 70%는 한국의 업체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것이었습니다. 즉 슈에이샤는 웹툰 시장에선 강자도 뭐고 아닌 것이죠. 이렇게 세계 1위의 일본 만화 시장은 한국의 웹툰에게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슈에이샤는 웹툰 서비스인 점프툰을 만든 거예요. 점프 플러스 같은 잡지를 웹으로만 바꾼 출판 만화가 아니라 세로 스크롤에 최적화된 웹툰을 이제서야 시작한 것이죠. 점프툰이 태어난 이후 반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지금 점프툰은 어떤 모습일까요? 점프툰의 편집장은 소년점프의 부편집장 출신인 아사다 다카노리인데요. 그는 원피스, 블리치, 아이실드 21 등의 초히트작을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매체 참관 경험 또한 풍부합니다. 2007년에 창간한 월간 만화 잡지 점프스퀘어, 2010년엔 소년점프의 부편집장으로서 디지털 출판물을 판매하는 점프 북스토어를 오픈하기도 했죠. 즉 만화를 발굴하고 디지털로 판매하는 능력을 높게 산 겁니다. 이렇게 태어난 점프툰이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은 작가 발굴인데요. 왜냐하면 기존에 가로 읽기 만화 그리던 작가들이 새로 구성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출판 만화 작가가 웹툰 작가를 할 수는 있어도 모든 출판 만화 작가가 웹툰을 연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작업량인데요. 기본적으로 출판 만화는 흑백의 1도 인쇄로 출간되며 때에 따라서 2도에서 4도 인쇄, 즉 부분 컬러 및 컬러로 연재되죠. 그런데 웹툰은 전부 색을 칠해야 합니다. 아무리 디지털 툴을 쓴다고 해도 모든 지면에 색 지정, 기획을 해야 하며 이에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업량이 상당하죠. 즉 어떤 관점으로 보면 웹툰의 작업 강도가
훨씬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점부투는 기존 작가에게 연재를 시키기보다는 웹툰에 최적화된 작가를 발굴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거죠. 심지어 한국 작가도 환영이라네요. 또한 점부투 넥스트라고 해서 투고 서비스도 오픈했는데 이른바 네이버 웹툰의 도전 만화같이 개인이 자유롭게 연재하고 반응을 보는 사이트죠. 정리해보자면 스마트폰의 보급을 기점으로 디지털 만화부터 접해온 세대가 웹툰을 주로 이용하기 시작했고, 이대로 가면 웹툰 시장을 한국에 홀라당 넘길 수가 있으니 일본 최고의 점프가 고집을 꺾고 출사표를 내밀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 결과인데요. 아직 반년밖에 되지 않았으니 성숙기에 들어섰다곤 볼 수 없겠지만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우선 한국 웹툰 서비스를 잘 벤치마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부적인 노하우죠. 우선 앱이 최적화가 안 된 탓인지 작가 작품을 찾는 게 은근히 어려우며 너무 광고가 많아요. 게다가 아무래도 작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인지 점프의 하이큐 등의 인기만할 세로 스크롤러 서비스하는데, 세로 스크롤러 재편집은 잘했지만 정작 문제는 이 만화들이 오히려 오리지널 작품이 부족하다는 것을 광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치 등이 서비스되는 등 이런 만화의 양이 늘어나는 걸 보면 아마 기존 인기작의 컨버팅이 조회수가 높은 걸로 보이는데, 이러면 새로 들어온 작가들이 길을 펴지 못합니다. 한때 소년 점프는 원피스가 인기를 모으자 원피스 기획만 몰아주는 바람에 새로 들어온 작가들이 길을 펴지 못하고 연재 중단되는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 현상의 전조가 다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경쟁자인데요. 피코마, 라인 망가보다 무료화가 느려요. 즉 경쟁자로 손님을 뺏길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쪽은 한국과 일본의 소비자 바탕으로 여러가지 실험을 하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는데, 아직 점부투는 노하우가 없어서 그런지 대응이 한발 늦습니다. 경쟁자가 성공하면 나중에 따라하는 방식이죠. 즉 정리해보자면 세로로 이룰 수는 있는데 자신만의 독특한 특색이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아직 한국 기업의 노하우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 게다가 그나마 남은 고객들은 자사의 디지털 서비스인 점프 플러스에 다 빼앗기고 있죠. 즉 아직 서비스가 성숙하지 못했고 서비스가 너무 파편화되었으며 시장 경쟁이 치열하므로 아직 길을 못 펴는 느낌? 지금 아마존, 애플이 웹툰 시장에 뛰어들면서 가장 큰 경쟁자로 피코마 라인을 꼽을 정도니 이제 시작한 점부툰이 따라잡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세계 1위 일본의 최강 출판사 서비스니 언제 어떻게 치고 올라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